혁신의 가장 큰 적은 무능함이 아니라 바로 조직의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원들은 언제 말을 할까요? 담당자 누구야? 경위서 써와. 그렇다면 우리 리더분들,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패 지수를 관리하면 혁신적인 성과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숨기려고 하면 그 조직은 절대로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실패 지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오늘은 세이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제품들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모두 베스트셀러 제품들이죠. 그런데 이 보이시는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바로 실패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인들의 청량 음료죠. 사실 이 코카콜라의 정체는 두통약을 위한 음료였던 거 아셨나요? 네. 그리고 여기 우리의 책상에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강력 접착제를 만들다 실패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제품들이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법한 국민템이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들이 그럼 성능이 좋아져서 베스트셀러 제품이 된 걸까요? 관점이 달라요. 아, 관점 좋습니다. 비슷합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실패는 그대로였지만 바로 이 실패를 바라보는 리더의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했던 제품들에 대해서 리더가 그냥 실패했구나 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들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지? 라는 리더의 질문이 망했던 제품들이 베스트셀러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에서는 시키는 일만 잘하는 인재로는 부족합니다. 혁신적인 업무 행동을 하는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식으로 제안하고 그리고 실행으로 연결하는 행동, 이 행동들이 바로 혁신적 업무 행동인데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혁신적 업무 행동의 초기 단계인 발견과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구성원들은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혁신의 가장 큰 적은 무능함이 아니라 바로 조직의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성원들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괜히 말했다가 이거 나만 예민한 사람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즉, 발언 자체를 리스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이것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실패가 학습이 아니라 처벌로 연결됐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정은 위에서 탑다운으로 할 텐데 참여에 효능감이 없는 상태를 많이 조직에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팀원들이 말하지 못하면 문제는 숨어있고 숨어있는 문제는 혁신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직원들은 언제 말을 할까요?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에이미 에드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의견을 말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느낄 때 비로소 혁신은 시작된다. 바로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 조직의 심리적 안정감이 형성이 된다면 혁신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야? 아니죠.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의 명확한 성과 기준이 함께 있을 때 우리 조직은 혁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 기준을 두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조직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낮은 기준을 가진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네, 고개를 갸우뚱하셨는데요. 안락한 조직이 됩니다. 일단 팀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회식 자리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변화가 없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낮은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기준을 가진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맞습니다. 불안한 조직이 되겠죠. 소통은 전혀 되지 않는데 위에서 계속 성과에 대한 푸시가 내려옵니다. 불안한 조직이죠. 그렇다면 이 2가지 모두가 낮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망한 조직.
맞습니다. 원만하고 무관심한 조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출퇴근만 하는 조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직이 가장 위험한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심리적 안정감도 높고 조직의 기준도 높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혁신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한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개선도 빠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사분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업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웨이모 사례입니다. 구글은 2009년부터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고요. 무려 15년간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이 프로젝트의 98%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원칙 아래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살아남은 2%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5년 말 누적 탑승 수가 무려 2천만 건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5개 이상 도시에서 상업화가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X 사례인데요. 스페이스 X에서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스타쉽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사되는 족족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 즉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의 조직에서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책임지고 나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담당자 누구야? 경위서 써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선 실패가 선택지다라고 공언을 하고요. 폭발을 사고가 아닌 의도된 실험 데이터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문책하는 대신에 다음 실험에서 이 원인 데이터를 즉각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2024년 6월에 스타쉽이 첫 완전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슈퍼헤비 부스터를 발사탑 젓가락팔로 낚아채는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폭발 사고지만 어떤 기업에서는 사고로 규정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는 데이터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느냐의 차이죠.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혁신은 R&D 예산의 크기와는 상관없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끄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혁신은 비용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과 리더십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직에서 원하고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과거 관리자형 리더 그리고 성과형 리더에서 미래에는 실패를 학습으로 재해석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기준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바로 혁신적인 리더에 대한 기업들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리더분들 혁신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4가지 모듈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혁신 조직을 만드는 세이프 리더십 모델입니다. 첫 번째 S, 시그널, 신호 감지 단계이고요. 두 번째 allow, 허용 기준 단계입니다. 세 번째 피드백, 학습 피드백을 실행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으로 experiment, 재도전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 4가지 모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할 때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바로 혁신적인 업무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널입니다. 시그널 단계에서 리더는 침묵과 망설임의 시도를 먼저 알아채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묵의 종류를 리더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인데요. 지쳐서 조용한 것과 이제는 말해도 소용없어 라고 포기해서 침묵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비언어 신호로서 디지털 시그널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조직에서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을 많이 도입하고 있죠. 그래서 팀원들의 비언어뿐만 아니라 슬랙의 반응 속도라든지 메신저에서 팀원의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눈치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 근황을 체크하는 원오원 미팅에서도 신호를 캐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A, allow 단계입니다.
바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세우는 단계인데요. 이때 리더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실패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실험을 하다가 아니면 도전을 하다가 생긴 실패인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방치해서 생긴 실패인 것인지 이 두 가지 실패를 리더가 동일하게 다룬다면 향후에 우리 팀원들 중에서는 실험을 하거나 도전을 하려는 경향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반드시 팀과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기준은 추상어 대신에 합의된 지표로서 세우는 것이 명확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실패 사례 얘기를 해봐 라고 리더가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먼저 리더가 자신의 실패 사례를 팀원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패 사례 이야기해봐 라고 리더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단계입니다. 실패를 처벌이 아니라 다음 실험의 데이터로 다루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실패 후 중요한 것은 바로 회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요. 너무 빠르게 회고의 시간을 갖다 보면 아직은 실패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회고의 시간을 갖게 되면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회고 타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리더가 누가라는 질문 대신에 무엇을, 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고 결과는 반드시 기록해서 팀의 자산으로 남겨야 향후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마지막 단계, 익스페리먼트 단계입니다. 바로 작은 실험을 안전하게 반복할 구조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이때 재도전은 너무 큰 프로젝트를 거는 것이 아니라 업무 단위로 짧게 쪼개서 팀원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과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정의하고 가는 것이 명확하겠고요. 재도전의 기회를 한 번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팀 내에서 정기적인 루틴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여기 한 기업의 사례인데요. 커머스 프로덕트 팀에서 신규 추천 기능이 목표 전환율에 못 이겨서 종료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 리더분들은 이 기능을 이제는 없애야 될까? 라고 말하는 대신에 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첫 재도전으로 무엇을 먼저 할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은 원인을 분석하고요. 결국 타겟을 세분화하는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를 더욱 디테일하게 해서 2주 뒤에 다시 이 기능을 배포합니다. 만약에 리더가 한 번의 실패, 두 번의 실패로 이 기능을 접었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세 번째 사례는 마주할 수가 없는 케이스이겠죠. 지금까지 조직에서 이 실패 지수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세이프 모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듈을 기반으로 대화법이나 실전 워크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